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지난번 동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본인이 원하는 레이아웃에 맞춰서 각각의 텍스트와 이미지가 들어갈 프레임들을 배치한 다음에 그 프레임들에 먼저 텍스트를 집어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어넣을 프로젝트는 지금 보시는 이 사이트에 나오는 프로젝트의 타이틀, 그리고 프로젝트에 관련된 디스크립션, 이 부분을 인용해서 텍스트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넣었던 프레임들을 텍스트를 집어넣을 수 있는 프레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왼쪽에 보시는 타입 툴 또는 단축키 T를 누르시고 텍스트를 삽입할 프레임을 클릭을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커서가 활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프로젝트의 타이틀을 그대로 카피해서 넣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이 프로젝트 타이틀의 폰트 종류 그리고 폰트의 크기에 대해서는 이 동영상 강의에서는 우선 배제하고요. 다음 스타일을 알아보는 동영상 강의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타이틀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디스크립션 부분의 내용을 카피를 하고 마찬가지로 타입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프레임을 선택을 하고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젝트 타이틀하고 디스크립션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디스크립션 이 프레임 같은 경우는 자, 보시는 대로 오른쪽 아래에 빨간색으로 네모가 표시되어 있고 그 안에 십자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표시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프레임 크기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의 텍스트가 들어가서 텍스트가 잘려서 안 보이는 상태를 여러분들에게 경고해주는 표시입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 경고 마크를 없애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처음 간단한 방법은 이 프레임 자체를 크기를 더 늘려줘서 많은 텍스트가 프레임 안에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은 안에 들어가 있는 텍스트의 크기를 줄여서 텍스트가 모두 표시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폰트의 크기를 바꾸는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 돌아가서 자, 이렇게 빨간색 마크가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셀렉션 툴로 마크 자체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상태는 나머지 텍스트를 담을 또 다른 프레임을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기존에 있던 프레임 근처에다가 제가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또 다른 프레임을 만들면 기존에 있던 텍스트의 나머지 부분이 또 다른 프레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두 프레임은 서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첫 번째 프레임의 크기를 변경을 하면 두 번째 프레임에 들어있던 텍스트 자체도 자동적으로 연동이 돼서 잘려진 나머지 텍스트가 두 번째 텍스트 프레임으로 자동적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다른 텍스트 프레임을 추가해서 기존에 잘렸던 텍스트를 다시 배치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텍스트 프레임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다시 언두로 돌아가고요. 하나의 텍스트 프레임이 있던 상태로 돌아와서 여러분이 또 다른 텍스트 프레임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텍스트 프레임을 크게 만들고 두 단으로 이 텍스트 프레임을 표현하고자 하신다면 자,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고 텍스트 프레임 옵션이 있죠. 단축키는 컨트롤 B. 이 텍스트 프레임 옵션에 들어가셔서 컬럼 부분, 이 컬럼 부분의 숫자를 늘리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내용, 똑같은 프레임 안에 그 텍스트들이 단을 이뤄서 2단, 3단 단을 이뤄서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거터 부분을 숫자를 변경함으로써 단과 단 사이의 간격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픽스드 넘버로 들어갔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단의 넓이는 조절이 되게 되고, 만약에 픽스드 width로 해서 한 단의 크기가 정해져 있을 경우, 여러분이 만약에 단을 늘리시면 페이지를 넘어가게 돼서 그 단의 폭을 유지한 채로 추가로 단을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픽스드 넘버로 해놓을게요. 자, 그리고 만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단의 글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 단의 글과 두 번째 단의 글의 양이 차이가 날 경우, Balance Columns 옵션을 통해서 글의 양을 똑같이 비슷하게 유지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엔 원래 텍스트 프레임 사이즈를 좀 줄이셔야겠죠. 지금 이렇게 직접 마우스로 드래깅해서 줄일 수도 있고, 이 가장 아랫부분에 있는 마커를 더블 클릭하면 자동적으로 그 안에 있는 컨텐츠의 크기에 맞게 프레임이 줄어듭니다. 이 상태에서 기존에 있던 프레임의 위치에 옮겨줄 수도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프레임 안에 텍스트를 배치시켰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이 프레임 경계 라인에 딱 맞게 배치시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약간의 여백을 주고 싶으시면 여기 보시는 Inset Spacing 부분에 숫자를 늘려주시면 텍스트와 프레임 엣지 사이에 간격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Inset Spacing, 컬럼의 개수, 컬럼 사이의 간격 등을 교체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텍스트 프레임의 크기와 구조를 변경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어의 경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단어가 프레임의 크기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잘려서 그 아랫줄에서 계속 연장되는 경우, 인디자인은 기본 세팅에서 자동적으로 하이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이픈이 있는 게 좋은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독자들이 읽을 때 그 글자 전체를 볼 수가 없어서 흐름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직접 텍스트 툴로 그 텍스트 프레임 전체의 내용을 컨트롤 Alt를 눌러서 선택을 해주시고, 자, 이 파라그래프 패널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 아래쪽에 하이프네이트 옵션이 켜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비활성화하면 아까 보시는 이 accomplish 단어가 모두 한 단어로 잘리지 않고 표시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인디자인에서는 이 하이픈이 자동적으로 켜지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든 텍스트가 다 하이픈이 적용이 안 된 상태로 하고 싶으시면은 도큐먼트가 아무것도 열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 옵션을 꺼주셔야 됩니다. 자, 우선 이거를 저장을 하고, 자, 이 도큐먼트를 끈 상태에서 그 어떤 문서가 켜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윈도우 부분에 Type and Tables, 거기서 파라그래프에 들어가 보시면, 자, 여기서 보시면 자동적으로 하이프네이트가 켜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끄시고 난 다음에 새로운 문서를 만드시면, 자, 우선 기본적인 형태로 문서를 만들게요. 그리고 어떤 내용을 집어넣으면은 보시는 것처럼 하이픈이 꺼져 있는 상태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방금 제가 만든 거는 바로 이 타입 툴 가지고 프레임을 직접 만든 거고, 만약에 기존에 했던 방법처럼 프레임 툴을 가지고 프레임을 만들고 타입 툴로 이것을 타입 프레임으로 바꾸시면은 또다시 하이픈이 켜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이픈이 꺼져 있는 상태로 작업을 하시려면 이렇게 오브젝트 프레임을 만들고 그걸 텍스트 프레임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아예 타입 툴을 가지고 새로운 프레임을 만드셔야지만 하이픈이 꺼져 있는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의 텍스트를 넣었고, 다음 동영상에서 파라그래프 스타일과 캐릭터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